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월 15일 월요일이었죠. 레터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전 레터에서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이란 전쟁 합의 소식으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평선을 바로 넘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 매도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오늘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레터에서는 이제 66K에 쇼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래로는 63K, 64.7K에는 롱 포지션이 좀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가까운 66K 유동성을 먼저 흡수한 이후에 아래의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기 전망을 좀 했었는데, 이제 히트맵을 보시면 66K에 있던 이 유동성들은 다 청산이 됐고요. 오버슈팅이 나와서 67K까지 좀 찍고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63K 그 아래까지도 유동성이 좀 몰려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반등이 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리스크가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24년 8월 동일한 폭의 예상 밖 금리 인상으로 BTC가 일주일 만에 6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급락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분석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좀 적었다. 분석 내용은 이런 근거들을 보시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게 지속적으로 유동성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대비할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는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이 아주 중요하죠. 금리 결정.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 되겠지만 이제 매파적 동결이냐, 완화적 동결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는 이번에 신임 연준 의장이죠. 케빈 허시의 첫 FOMC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언 하나에 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이란 종전 합의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이 신임 연준 의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물가와 금리 경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발언 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한 주입니다. 자, 거래소 입금량 CDD 지표라는 것을 보면 주로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 입금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추적하는데, 이 가격의 단기 반등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잠잠했다가 지금 상당한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피크들이 뜨면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키는 움직임인데, 이미 지난주에 이렇게 상당한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반등했다고 해서 다시 이제 매도 압력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또 추가 피크가 뜨는지, 이게 지속이 되는지 잘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5년에서 7년 보유자 집단에서 약 2,300 BTC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비슷한 시점에 12개월에서 18개월 보유자 집단에서 약 4,500 BTC 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주로 기관 ETF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ETF 매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여전히 지금 음수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갭은 이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바이낸스 가격 대비 역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관은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보시면 지금 1을 상회한 피크가 떴는데 이 단기 반등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좀 했다 이런 건데 자, 이번 조정에 상당한 그 손절 매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과거와 같은 큰 패닉성 매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 패닉셀이 없는 환경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자, 온체인 관점에선 지금 이런 움직임을 바닥을 이미 잡았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자, 지금은 단기 반등을 한다고 해서 가자 이렇게 외칠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현물 주도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에 레버리지 비율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작년 10월 10일 이 대청산 사태 이때 이후에 약세장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 과정을 보시면 이 비율이 여기까지 급락한 이후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 레버리지 비율은 어느덧 여기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반토막이 났는데 레버리지 비율은 이 폭락 전 수준까지 돌아왔다. 자, 이것은 지금 시장이 작은 움직임에도 아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취약한 시장 구조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리스크 온으로 전환된 환경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이 이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자, 기관 수요가 지금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 구조는 여전히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온체인 종합 데이터를 보면 지금 모두 상당 수준의 약세장이고 중립 구간도 덜어 보이지만 지금 약세장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63K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후의 흐름은 현물 수요를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시나리오에 따른 제 대응을 레터를 통해서 모두 상세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터 한 장은 저가 브랜드 커피 한 잔 값인데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수준에 비하면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스페이스X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AI와 기술주 중심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목요일 FOMC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메이저 코인이 지금 전혀 힘이 없는데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거기에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